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 말하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에 이재환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왔을 때만 해도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다. 그렇죠.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악재들이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조만간 이제 소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불과 일주일 상간에 시장이 상점 벽해를 했습니다. 하락하던 시장이 급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들은 이제 더 이상 시장을 누르지 못하고 호재가 반영되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이제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시장의 변화가 실제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내가 가진 종목 혹은 내가 관심 가진 종목이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그렇게 크게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하지만 시장은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은 급격히 바뀌고 있고 제가 이전에 강조를 드렸던 유동성 장세 2기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종목이 오르지 않는다. 선별적으로 좋은 특정 섹터, 특정 종목들만 오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수익이 어떠신가요? 최근에 시장이 급변했는데 내 계좌가 점점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급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가장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역시 수급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지난 한 8월 달부터 지금 3개월 정도 이어진 조정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 시장의 조정은 매도세가 강하다기보다는 매수세에 대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시장은 동학개미로 불리우는 개인들이 상당히 매수의 주체가 되었는데 이 개인들의 매수의 주체는 양은 많지만 안타깝게도 고심점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시장을 좀 견인했던 기간, 특히 연기금과 투신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자 우리 시장은 정말 힘없이 장중에 외국인 선물 1000계약, 2000계약 정도에 휘둘리는 아주 약한 모습을 3개월 정도 보여왔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시장을 억눌렀던 악재들이 소멸되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보시면은 지난주 목요일에 미국 대선이었죠.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그리고 오늘 화요일까지 거래일로 보면 4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4일 정도의 거래일 수가 지났는데 불과 이 4일간의 거래 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2조 4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을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우리 시장이 급박하게 억눌렸던 시기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하루에 1000억 사주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외면했고 코로나19 이후에 급등하는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아시아에서 대만 증시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우리 시장은 상당히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반영되는 악재 조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강한 증시가 될 수 있다라는 배경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의 배경이 꼭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난 4일 동안 무려 외국인들 2조 4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상당히 크다 그렇죠.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아마 이 정도로 매수한 기억이 한 번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1년 동안.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해 들어왔고 특히 3개월 동안 IT 섹터를 보시면은 오히려 4일간의 매수 물량을 넘어서는 물론 이제 3개월간이니까 2조 한 7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3개월 동안 IT 섹터를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IT 섹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 확장과 맞물리는 섹터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가장 힘없이 바라봤던 수급의 주체가 분명하게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보통 상승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 외국인이 매수하는 시장이 드디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 변화를 우리가 가장 크게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 수급을 보시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4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만 거의 한 3조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매도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외국인 개인들이 10조를 샀다, 14조를 샀다, 20조를 샀다 계속해서 굉장히 큰 폭의 매수를 이어왔는데 불과 이 4일 동안 거의 3조에 가까운 주식을 코스피 시장에서만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3개월 동안 IT 섹터에서 매도한 금액이 무려 한 3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 물량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었고 거래량이 좀 제한적인 가운데 저 정도 물량을 개인들이 매도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하고 있다. 이게 눈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눈에 드러났을 때는 이미 상당한 상승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1차 상승을 몰아치고 있는 구간에 이미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과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변화를 인지하고 있고 수급상의 변화를 내가 피부로 느끼느냐? 대부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못 느낄까요? 방금 말씀드린 수급을 보면 못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를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IT 섹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 변화를 느끼겠죠. 내가 지금 삼성 SDI를 가지고 있다. 혹은 삼성전기를 가지고 있다. 혹은 5G 섹터 내 종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서서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팔고 나간 사람들은 느낄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개인들이 동참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수급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다 그렇죠. 안타까운 부분인데 조금 더 이제 섹터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제가 좀 전에 배트맨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을 겪은 게 8월 달부터인데 그 서두의 시작이 알고 계신 것처럼 2차 전지입니다. 8월 달에 2차 전지가 모건 스탠리의 고평가 논란 리포트가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시장이 2차 전지 섹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 가까운 단기간에 급락을 좀 겪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주는 시점에서 미국의 IT 종목들이 급락을 겪으면서 또 같이 밀려내려고. 그리고 또 반등을 주는 시점에서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코로나19 재확산,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또 조정을 받으면서 세 번 미끄러지면서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2차 전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섹터였는데 이 종목들이 조정에 들어가면서 시장의 반등이 급락이 나왔는데 그럼 결국 어떨까요? 결국에는 이 시장의 급락이라는 부분은 결국 저 시작했던 2차 전지들이 바닥을 잡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 시장의 조정이 끝난다는 얘기를 누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조정을 받을 때 추가로 매수하거나 좀 더 강한 종목으로 교체하면서 보유를 해야지 절대 팔아서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이 물적 분할과 관련된 얘기, 인적 분할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더 처참하게 무너졌죠. 60만 원 초반대까지 완전히 밀려버렸는데 불구하고 제가 팔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적 분할 되기 직전 한 달 전까지 반드시 이 LG화학의 주가는 90만에서 100만 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팔더라도 그때 가서 팔아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좀 드렸는데 외국인들은 이 기간 동안 무려 300만 주를 샀습니다. 굉장히 많이 샀다고 그랬죠. LG화학이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주식도 아니고 60만, 70만 원짜리 주식은 무려 300만 주나 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것만 해도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에 대해서 이 단기간 동안 2조 원을 샀다라는 거는 속칭 이야기하면 그냥 쓸어 담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나오는 즉시 그냥 외국인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바보가 아닌데
왜 물적 분할되고 인적 분할돼서 권리가 없어지는 주식을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라는 부분은 이미 충분히 제가 답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동안 보시면은 한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느낌이 와닿지 않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8월 달에 정확하게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의 2차 전지 고평가 논란이 나온 후에 미끄러지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을 줬는데 여기서 미국의 IT 대형주 관련된 종목들이 콜옵션 맞으면서 내려왔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LG화학의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보시면은 급락이 나왔죠. 근데 급락이 나왔던 요 구간의 저점을 보시면은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제 다시 반등하겠다는 거고 이 구간 동안 위쪽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죠. 이 기간 동안 매수한 금액이 2조 원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상승 흐름에서 반등을 잡은 2차전지가 바닥을 먼저 확인시켜줬고요. 2차전지가 바닥을 확인하면서 지금 오늘 잠시 눌려지긴 했지만 모양이 상당히 좋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조정 기간 동안 우리 개인들만 물량을 넘겼다 그렇죠.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왜 심각해지냐면 이 종목도 역시 2개월간 보시면 외국인들이 130만 원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금액을 한 6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무려 지금 현재 조정의 끝자락인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요 11월 초까지 이 대형주가 30% 올랐습니다. 보통 이제 저 정도 한 10일 상간에 저 정도 올라면 그게 이제 코스닥의 중소형 뭐 테마주나 급등주 정도 되는데 이 대형주가 30% 정도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렇죠. 왜 삼성 SDI를 이 정도로 많이 샀을까요? 라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SDI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역시 8월달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고점을 낮춘 조정인데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거의 급반등이 나옵니다. 이게 왜 급반등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유출을 해봐야 되는데 LG화학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주로 LG화학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 물량들이 추가 매수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추가 매수로 해서 물량의 비중을 늘려갔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 대선을 정점으로 해서 시장이 바뀌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다라면 글로벌하게 특히 미국 관련되어 있는 펀드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전지 종목을 사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사겠냐는 거죠.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지금 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를 놓고 봐야 되는데 LG화학은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펀드들이 추가 매수는 하겠지만 여기에 신규로 진입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려운 펀드들이 뭡니까? 전부 한 곳에 쏠립니다.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당연히 삼성 SDI로 쏠릴 수밖에 없는 수급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최근에 이 급등한 구간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급격히 몰리면서 삼성 SDI 쪽으로 올립니다. 이 부분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외국인 펀드라면 2차전지 이제 사야 되는데 어느 종목을 사느냐? 거의 99% 답이 나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추가로 사면서 두 번이나 매수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바로 이런 2차전지에 대한 섹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낮에 노란톡에서 누누이 강조 좀 많이 드렸습니다. 서울경기 TV 이재한 이렇게 치시고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창에서 이런 내용을 미리 좀 확인을 좀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 SDI가 이렇게까지 오른 배경은 결국에는 2차 전지로 시장이 내려갔다라면 결국 2차 전지로 다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자 해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놓치신 분들은 다음번에 꼭 놓치지 마세요. 뭐냐면 제가 눈의 망주를 만들었지만 2차 전지나 5G나 이런 MLCC 같은 거는 누가 말을 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결국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그만큼 이 종목을, 이 섹터를 사고 싶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 정도로 흔들어서 물량을 받아가고 싶을 때 흔든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이 섹터를 사고 싶다는 거죠. 왜 이 섹터를 사고 싶을까요? 바닥에서 이 정도로 올랐는데 이미 두세 배 올랐는데 얼마나 더 갈 거라고 살까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바카드 전기차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 그렇죠.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인프라가 우리나라도 이제 구축이 되었고
테슬라 자동차나 현대차의 전기차 일부가 눈에 길거리에 보인다 그렇죠. 지금 예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판매액이 한 250만 대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게 한 1, 2년 안에 10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늘어난다고 봅니다. 10배에서 15배 정도. 2,500만 대에서 한 3,000만 대 정도까지 바로 1년, 2년 요 상간에 늘어날 거라 본다. 그럼 매출액이 10배 정도 뛴다 그렇죠. 매출액이 10배 정도 뛰는데 지금 주가가 한 두세 배 올랐다고 해서 비싸지 않다 그렇죠. 비싸다 안 비싸다는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하는 거는 차트로 생각합니다.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라서 여기서 사면 비싸. 이런 생각 많이 하신다 그렇죠. 여기서 이미 바닥에서 두 배로 올랐어. 두 배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 너무 비싸. 이게 10배 가면요. 여기가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10배 가면. 싸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로 기초 분석으로 이런 거를 논하면 안 된다 그렇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8불지에서 10배 나는 종목도 못 잡고 2차 전지가 이렇게 강하게 가는데도 매수를 못 한다 그렇죠. 제가 왜 외국인 수급 다음에 2차 전지를 얘기했냐면 이 2차 전지의 반등이 시장에 변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공포스러웠고 가장 조정을 많이 받았고 가장 조정을 먼저 받았고 이런 섹터가 지금 현재 가장 가파르게 오른다는 것은 어떻다? 시장의 조정이 끝났다는 거죠. 조정이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종부터 해서 여러 가지 또 단기 이슈가 나오겠지만 말 그대로 그건 이제 조정일 뿐이라는 거죠. 특히 가격 조정을 주기도 힘들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외국인 수급과 함께 2차 전지 종목들이 급등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꼭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왜 삼성전자 얘기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난 8월 달부터 상기를 조정받을 때도 그렇게 별로 안 내려갔어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 이전의 고점,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이 62,8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6만 원에 걸쳐 있습니다. 계속 6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안 올라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62,800원 고점을 놓고 6만 원이면 거의 지금 직전 고점 목에 다 차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이제 고점을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어떤 착각을 했냐면 바로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외국인 수급이 가장 먼저 변하기 시작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조정을 받는 기간에도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샀습니다. 9월 달도 사고 10월 달도 사고 11월 달도 사면서 그게 한 2,100만 원 넘게 샀습니다. 금액으로는 1조 2천억 정도 되죠. 물론 삼성전자 놓고 보면 그게 많지 않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산다는 말은 뭐를 의미합니까? 여기가 조정이 하락 전환이 아니고 상승 반전하기 전에 조정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시장이 하락으로 완전히 꺾이면 제일 먼저 매도가 나오는 코로나19 급락 때 안 보셨습니까? 1000포인트 가까이 밀릴 때 뭐가 뭡니까? 삼성전자가 하루에 1,000만 주씩 매도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팔기 시작을 하는데 그 조정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암시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IT 섹터들이 순환매로 올라가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먼저 쳤고 오늘부터 이제 5G가 조금 눈에 띄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뭡니까? 그 다음 뭐 MLCC 5G 가면 MLCC 그대로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삼성전자 차례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환매로 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지난 조정 기간에 보면 상당히 강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지금 이제 꺾여 내려간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삼성전자 가격이 지금 6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 대비로 상당히 강했다. 그래서 강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올라갈 때 강했던 종목들이 잠시 주춤한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삼성전자를 놓고 끊임없이 실적이 오판이 나왔습니다. 어떤 오판이 나왔냐면 코로나19 1분기 실적 안 좋았다 그랬죠. 2분기에 코로나 영향으로 굉장히 안 좋을 거랬는데 2분기 뚜껑 열어보니까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핑계를 어디다 댔습니까? 1분기 워낙 안 좋다 보니까 2분기에 좀 좋았던 부분이 있고 반사 효과가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공장이 셧다운 될까봐 중국 업체들이 이미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좀 미리 먼저 선발주행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변명을 했죠. 그래서 3분기에 뭘 했습니까? 3분기에 삼성전자 죽었다 소리 나왔습니다.
실적 나오기 한 달 전까지. 어떻게? 2분기에 이미 코로나19 영향을 받아가지고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PCB 메모리 반도체 재고를 중국이 쓸어가면서 3분기에 나올 발주를 이미 2분기에 다 쓸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당연히 3분기 때 메모리 가격이 그때 나온 얘기가 뭡니까? PC용이 한 6% 내렸다, 서버용이 한 12% 내렸다. 계속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해서 3분기에 이제 삼성전자 드디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속칭 얘기하는 바닥을 형성할 정도 내려갈 거라는데 3분기 뚜껑 열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치. 66조 9천억이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3,500억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10조 넘어가는 게 상당히 오래간만에 나왔죠. 이 정도 나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좀 카톡방에서 예상을, 노란통에서 예상을 좀 하고 있었다 그렇죠.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좋게 나냐. 또 변명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미국이 하웨이 제재하다 보니까 하웨이가 미리 또 발주를 했다. 계속해서 발주가 미리 나와서 실적을 앞에 걸 땡겼었다는 표현을 2분기, 3분기 하면서 왔는데 실적은 계속해서 좋게 나옵니다. 뭐를 의미할까요? 이게 또 우연일까요? 그래서 4분기에 또 실적이 굉장히 낮아질까요? 4분기 실적이 또 그래서 안 좋을까요? 계속 삼성전자 실적을 평가절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은 사고 있다는 거죠. 본인들은 사면서 계속해서 레포트는 악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삼성전자 계속해서 안 좋다면, 안 좋은 레포트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본인들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사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사면서 레포트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 이게 현실이다 그렇죠. 느껴지십니까? 이런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9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던지기 시작했죠. 미국의 IT 종목들이 버블론이 나온다. 이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던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3월 달 이후에 코로나19 급락을 위해 동학개미라 부르면서 굉장히 주도 섹터의 매수를 잘해왔던 개인들이 8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이런 뉴스들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뭡니까? 다 팔아치웠다 그랬죠. 물량의 외국인들 다 받아갔고, 뭐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항상 경기가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일은 아닌데, 상당히 안타깝다 그렇죠. 과연 이제 이런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인들을 탓할 수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렇죠. 왜? 안 좋다라고 하니까 팔았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안 좋은데, 안 좋다는 리포트는 뭡니까? 페이퍼상에 보고서만 안 좋은 거예요.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고, 본인들은 계속 사면서, 레포트는 계속 안 좋게 나온다. 우리 개인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지, 거꾸로 가려고 한 게 아니다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지금 현재 IT가 잘 될 거라 생각하고 IT를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매도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다 그렇죠. IT가 안 좋다 어렵다 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았다 그렇죠. 근데 팔고 보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상당히 좋다 그렇죠. 이게 증시의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질적인 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난주 그 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승했을 때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반짝 상승이냐 아니면 결국에는 뒤쪽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정도에 나오면서 다시 시장이 크게 꺾일 거냐 혼란을 겪을 거냐 하는 부분에서 그날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그 대선 직후에 안 좋게 나왔습니다. 보통 고용지표는 증시를 흔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불복종한다는 트위터에 선언을 해버렸죠. 시장이 만약에 정말 안 좋고 하락으로 전환될 것 같으면 이 두 가지 악재가 겹치는 날 뭡니까? 미국 증시 폭락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 다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악재거든요. 저 두 개가 겹치면서 미국 시장을 그대로 하락으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날 미국 시장 올랐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온 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정도로 메가톤급 악재가 나와가지고 가치 시장을 흔들었는데 올랐다. 앞으로 어떨까요? 웬만한 악재가 나와가지고 미국 시장을 뭐 하루 이틀 정도 단기 조정, 뭐 2, 3일 조정 줄 수 있겠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끌어내리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시장이 드디어 악재보다는 호재에 반영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느낌이 이제 여기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와야 됩니다. 전날. 더 이상 시장을 끌어내기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포인트에서 이제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동안에 석 달 동안 방어를 했다면 이제 주도주 쪽으로 조금 발을 디뎌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끼셨나요? 이날? 아마 그래도 소경의 TV를 보시는 분들은 느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들어보면 그때 시장을 억눌렀던 우리 악재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 경기 부양책 여기가 지연됐다. 이 추가 경기 부양책이 안 좋아지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 한 달 정도 끌어내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알고 계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재확산되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는 미국 대선에 불확실성이 있다. 요 세 가지가 지금 증시를 끌어내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일단 추가 경기 부양책은 이미 대선 전에 물 건너갔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대선 전에 돼야지만 호재고 이후에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어차피 반영이 다 됐다는 거 시장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선이 끝나면 뭐가 된다? 호재가 된다 그랬죠. 됐고 코로나19 재확산은 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다 그랬죠. 백신. 11월 말 되면 긴급 승인되는 진짜 백신이 나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게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이 세 가지 이 세 회사 중에서 나올 것이다 말했는데 어제 이제 화이자가 나왔죠. 말씀드린 대로 됐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 불확실성은 제가 이랬죠. 결국 대선을 하면 저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복종이라는 부분은 나오지 않는 전혀 나올 거 하지 않는 사람이 나왔다라면 시장에 충격을 주겠죠.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처음부터 불복종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막상 나오니까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데 조심은 해야 되죠. 제가 계속 조심해야 되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바이든 후보가 표차를 크게 벌리면서 이제 불복종이라는 부분이 많이 희석돼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미묘한 차이 같으면 저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될 수 있는데 이미 표차가 너무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증시에서 크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다행스러운 부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했던 악재들이 소멸된다는 시나리오는 일단 다 맞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맞았다는 걸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저걸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한 10분 정도 주식시장을 생각해 보면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알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좋아졌는데 우리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제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3개월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좀 좋아지는데 논란이 어디서 들어갔냐면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IT 쪽으로 올라간다.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그린 뉴딜 정책 쪽으로 그린 뉴딜 쪽으로 종목들이 올라간다. 한 3, 4일은 그럴 수 있겠죠. 3, 4일은. 근데 뭡니까?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후보와 관련되어 있는 그린 뉴딜 종목은 대선 전에 시장이 급등할 때 혼자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대선 당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서 혼자 폭락했어요. 그러다가 바이든이 되니까 폭등했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올랐다가 오늘 다시 마이너스. 결국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몇 프로 안 됩니다. 제가 물론 그거 따지면 종목별로 한 10%, 20%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안 좋다라는 IT 종목은 아까 좀 전에 보는 건 삼성에서 30% 올랐습니다. 물론 2차 전지기 때문에 뭐 바이든 관련된 종목도 될 수 있고 트럼프 관련된 종목도 주로 제가 노리는 종목이 그 종목이었죠. 누가 되더라도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종목들. 5G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MLCC 요 4개는 누가 돼도 무조건 올라간다. 걱정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종목들과 한쪽 양극단으로 치우쳐진 종목은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정리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제가 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에서 이 교재 파반에 들어가 있는 2차 전지나 5G나 MLCC나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하락폭도 별로 없고 상승폭이 강하거나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에 있던 예를 들면 비대면 관련된 쪽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업적이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거잖아요. 그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상징했잖아요. 그 종목들이 지금 어때요? 이제 급락이 났고 그 다음에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 말고 이제 바이든 후보 쪽에 나타냈던 그린 뉴딜 종목은 그냥 쏘쏘입니다. 쏘쏘. 이틀 급등했대도 그 전에 급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평이하게 시장 상승만큼도 채 못 올라가는 쏘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같아요.
결국 혜택은 여기 있는 종목들을 지금 보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종목들은 이제 서서히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 다 꺾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프냐 바이든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미 대선들이 공략해야 될 거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경기 확장의 수혜를 받으면서 두 개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쪽으로 가야 된다. 왜? 유동성이 이제 저쪽으로만 몰리니까. 유동성 장세가 초창기에 다 같이 이렇게 분배해서 모든 섹터가 올라왔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극단이 뭡니까? 어제 보세요. 다우 지수는 3% 오르는데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8%, 7%입니다. 차이가 거의 한 5% 납니다. 같은 미국에 있는 지수인데 한쪽은 3%가 올라가고 한쪽은 거의 2%가 폭락합니다. 그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뭡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올라가는 섹터가 있고 올라가는 섹터 내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극과 극으로 차별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을 뭡니까?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이라는 개념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나라의 지수가 아무리 언택트, 컨택트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앞으로는. 문제는 이제 컨택트 내에서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논리를 이해를 하고 종목을 찾아 들어가야지 지금 트럼프나 바이든이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를 따질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2, 3일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가 주도주가 되는데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뭡니까? 중간에서 누가 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2차전지, IT든 그린뉴딜이든 동시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IT를 하려고, 디지털 뉴딜을 하려고 해도, 그린 뉴딜을 하려고 해도, 여기 디지털 고속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5G가 있어야 뭐든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주식이 나스닥 쪽에 폭락을 했는데, 그 떨어지는 강도를 보면 무조건 IT라 떨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면서 그걸 뭉텅그려서 IT 대형주 폭락 이렇게 하니까 떨어지는 종목은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뭡니까? 비대면 관련된 종목이나 이커머스 관련된 쪽이 폭락을 한 거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반도체나 MLCC나 2차전지는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빠졌지만 5G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5G나 반도체나 이쪽은 상승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2% 가까이 폭락할 때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2% 이상씩. 근데 어떻게 이걸 뭉텅그려 가지고 폭락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괜히 그런 뉴스를 접하고 딱 여니까 뭡니까?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하락하지 않을까? 하락 안 했잖아요. 5G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했던 만큼 결국 떨어진 쪽은 비대면이나 이커머스 쪽에 떨어지는 거지 이쪽이 IT로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지만 IT 대형주 해가지고 그냥 같이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존이랑 삼성전자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섹터별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경기가 확장될수록 플러스가 되는 거죠. 5G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2차전지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도 경기가 확장되면서 쓰여지는 곳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잘 보시면은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 없고 그냥 주도 섹터를 보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나스닥 대형주 조정, IT 조정 법을 나오면서 다 파셨다 그러죠. 8월달부터 3조 넘게 팔았으니까 결국에는 전혀 관련 없는 종목을 팔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은 경기 확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IT 종목들은 이제 그러면 좀 버틸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성장 유도를 가져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경기 확장입니다. 근데 여기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포커스를 맞추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어제도 미국을 보면,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게 한 16, 17% 오르고, 어린이 리조트 같은 카지노 관련주가 거의 우리나라 지금 상한까지 한 27, 8% 상승하면서 이쪽이 여행, 항공, 카지노 이쪽이 폭등했습니다. 폭등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확장률 관련된 종목들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행이나 항공이나 카지노 같은 거는 경기 민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확장이 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섹터가 실적이 좋아하는 종목이 우리가 잘 알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학이나 철강이나 좀 전에 보신 운송 장비나 자동차죠. 이런 쪽이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됩니다. 이제 비중을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테크니컬하게 기술적 분석을 잘하고 어느 정도 감각이 있다면 초반 2, 3일, 그러니까 어제, 오늘 정도 여기를 노려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매매는 딱 끝내야 됩니다. 내일 정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뭡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년 한 상반기까지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하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부분은 2, 3일 정도의 정말 짧은 단타로 생각하셔야 되고, 이후에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밝혀주는 요 섹터들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됩니까? IT 성장주 위주로 가져가는 경기 확장에서 좀 수혜보는 쪽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경기 확장이 되는 종목 요쪽하고, 요쪽 양쪽을 투톱으로 지금 이제 들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IT 성장주는 적어도 삼성전자 비밀 반도체 이슈가 나오는 내년 한 7, 8월까지는 꾸준하게 들고 가는 전략. 그 다음에 경기 확장주는 턴이 좀 빠른 거죠. 왜냐하면 주로 이쪽 IT 성장주 관련 쪽은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고, 외국인의 액티브 자금이고, 그 다음에 경기 확장과 관련 쪽에 종목은 기관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기관의 액티브 자금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돈이 없다. 그래서 몇 달간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다. 짧고 굵게 상승한다. 며칠에서 몇 주간 크게 상승하고 차익 실현하는 후에 크게 급락한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단기, 중기적인 매매를 해서 종목을 좀 교체해 나가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가면은 지금 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을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이 좀 빨라졌는데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 중간에 좀 흥분해가지고, 제가 원래 이 시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흥분해가지고 저희 노란톡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대표님이 나오니까 본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오늘은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요 얘기가 내년 한 7, 8월까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란톡에 오시면은 이런 부분 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면 제가 이런 시향을 좀 미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종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경험해 보셨죠. 언택트, 컨택트가 달라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또다시 그 섹터 내에서도 종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마 이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최근에 미국 대선 이후에 4일 정도 상승하는 기간 딱 보면 2차 전지 내에서도 한 30%, 40% 오른 종목이 있고 5%도 못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느끼셨나요? 예전에 다 같이 올랐잖아요. 5G에서도 상승으로 가는 종목이 있고 변화가 없는 종목이 있고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최근에 한 3, 4일 전에 변화해서. 자, 이 말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상승폭이 완전히 차별화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외국인 이제 펀드 운영하는 입장이라 보면 지금 이제 새로운 유동성이 유입돼가지고 이걸 투입해야 되는데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가가 코로나19 급락시처럼 뭐 1,500, 1,600 정도면 뭘 사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돈을 투입하기가 쉬운데 지금 현재 이 정도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300, 2,400을 가리키는 이 실수에서 돈을 투입해야 되는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섹터 다 밀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밀어넣죠.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섹터에만, 종목에만 선별적으로 돈을 유입시킬 수밖에 없는 이제 딱 지수가 그 상황에 맞물려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 보면 피해 한 12배 정도.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그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다 넣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섹터 내에서도 섹터별 차별은 뭐 어제 보셨겠지만 언택트, 컨택트 이 정도 납니다. 시장이 5% 납니다. 거기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제 종목을 등락을 보시면은 완전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는 뭐다? 유동성 장세에 선택과 집중이 된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과거에서도 너무 많이 봐왔던 부분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 금융위기 급락이 하고 시장에 반등이 들어오면 여기서 들어오는 유동성 장세는 거의 모든 섹터에 다 들어갑니다. 특히 실적보다도 오히려 낙폭이 컸던 섹터들 쪽으로 더 많이 유동성이 유입됩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이제 급락했던 고점 정도까지 와버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유동성은 여기처럼 낙폭이 컸다? 혹은 수급적인 단기적인 이슈가 있다? 투입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직전 고점을 넘어서 가는 건 뭡니까? 진검승부죠.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섹터와 못 올라가는 섹터, 올라가는 종목과 못 올라가는 종목은 완전히 이제 차별화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뭡니까? 정신을 이제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 선택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난 분명히 2차전지 종목을 샀는데 내 종목은 수익률이 10%가 안 돼. 저 옆에 종목을 보니까 수익률이 한 80%, 90%야. 분명히 이제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섹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섹터는 제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미 조정장에서 어느 쪽으로 교체해야 되는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 교체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제는 종목의 옥석을 가리는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이 반전해가지고 상승하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데 굉장히 이제 머리 아파지는 시점이 왔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수익이 이제 바로 밑에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내일 이제 여기에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되고 어떤 종목이 편입이 안 되는지 결과가 나온다 그랬죠. 나는 MSCI 리밸런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들으시고.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제가 그 앞 시간에, 배트맨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단순 논리로 MSCI에 새로 신규로 편입되면 외국인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돼가지고 그 종목은 앞으로 상승 기조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8월 달에 유입되는 종목은 다 하락했습니다. 거의 90%. 잘하고 계시는 SK텔레콤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알테오존도 좋지 않았고, 유입됐던 종목들이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패스하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목매달아 가지고 패시브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가지고 수익을 취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그 기사 난 거 몇 개 보니까, 레포트를 보니까 이걸 활용해 가지고 내일 일단 그 발표될 때 샀다가 실제로 월말에 리밸런싱 될 때 팔면 이익이 난다는데 그 5%도 안 날 겁니다. 아마. 모험 대비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매매를 하지 마시고 패시브 자금이 정리가 되는 게 12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패시브 자금이 정리가 돼야지 뭡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액티브 자금이에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종목이 갑자기 막 급상승하고 대형주인데 하루에 10% 오르고 막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 시기에 큰 포로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 자금이 쉽게 얘기하면 액티브 자금입니다. 특정 종목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그러니까 한 종목을 찍어서 들어가는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액티브 자금인데 그 액티브 자금은 일단 패시브 자금의 리밸런싱이 끝난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럼 11월 말에 이게 끝나면 뭐가 된다? 12월쯤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12월. 근데 왜 8월 달에 안 들어왔을까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 들어오죠. 액티브 자금은 반드시 시장이 좋아야 들어옵니다. 자기가들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시점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대선 이후에 시장이 우호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시기 같다는 거예요. 특히 연말에. 연말은 펀드들이 노리는 또 노림수가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12월 달에 뭔가 주도 섹터들이 강하게 오를 수 있다는. 그러면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11월 달에 어느 정도 종목 세팅을 좀 해놔야 되구나. 주도 섹터를 좀, 주도 섹터나 주도 종목을 좀 잡아놔야 되는구나. 그래야 12월 달에 급등할 때 같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저거를 미리 잡아놓지 않고 12월 달에 보면서 대응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액티브 자금이 들어올 때 뭡니까? 삼성전자도 10%가 오릅니다. 하루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따라 들어가기는 이미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때 우리가 또 인상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MSCI 리밸런싱 전후에 외국인 액티브 자금 변화입니다. 요거는 꼭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일부 액티브 자금들이 이미 유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좀 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시장이 상승할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피곤하다 그렇죠. 어렵다 그렇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종목이 내려가서 어렵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어떻게 잘 짜야지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생각하니까 또 어려움이 있다 그러죠. 근데 주식시장은 그런 곳입니다. 하락과 조정과 상승이 반복되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시장이 상승할 때 좋을 때도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인내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내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주도 섹터로 몰아넣고 현금을 확보하고 이런 류의 노력을 일단 해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만히 있는 거죠. 그게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을 했나 한번 우리 반성을 해보자라는 거죠.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시간까지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준비가 되어 있으시겠지만 한번 볼게요. 위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본인이 가진 종목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손실이 나면 못 팝니다. 손실이 나면 안 팔겠다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90% 이상입니다. 그 종목이 본전 찰 때까지 안 팝니다. 혹은 마이너스 40%, 50% 극단한 상까지 가기 전까지 또 안 팝니다. 만약에 못 파시겠다면 제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이 뭡니까? 교체를 하라는 거예요. 주도 섹터 종목 교체. 어디로? 2차전지 얼마나 강조드렸습니까? 절대 꺾이지 해서 여기서 무너지는 섹터가 아니니까 그쪽으로 교체를 하라. 교체를 하라. 계속 강조드렸죠. 그게 이제 지금 빚을 이제 서서히 바라잖아요. 내가 정말 손절을 못하겠지만 최소한 교체라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을 확보하셨나요? 교체를 못했는데 현금을 확보했을 가능성은 전무하죠. 거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종목을 90% 매입한 상태로 주도주가 아닌데 그대로 끌고 내렸다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90% 상태에서 지금 이제 시장 반등 나오니까 좀 기분이 좋아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잘하면 본전 찾겠죠.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 90%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운이 좋으면 본전 찾기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본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이 정도의 큰 리스크를 지고 본전 찾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현금을 확보하는 걸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뭡니까? 위기 때 잘 인내했는가? 제가 인내한 게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죠. 현금을 확보하고 주도주로 교체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내하는 거죠. 인내를 잘했나? 8월달, 9월달 닷컴 버블론 나올 때 삼성전자 팔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풍제약 가서 절반 깨지고 다시 이제 본전 욕구로 빅히트 갔다가 오면 얼마 남는다? 내 계좌에 한 17%에서 20% 남는다. 제가 계속 그랬죠.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해야지만 지금 시장에서 뭡니까?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적어도 내가 지금 마음이 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매매를 이런 논리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노란톡에서 제 생각에 조정받는 기간 동안 하루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교체해라, 교체라를 하루에 2-3번씩 멘트 드렸습니다. 어디서? 서울경제TV 이장으로 치시면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노란톡에서 혹여나 이렇게 못하실까 봐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것 같아요. 한 3가지 부류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도주를 잘 교체해가지고 잘 버티시고 지금 2차전지 이런 거 잘 구비돼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룰루를 안 합니다. 아 이제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거 금방 극복 생각보다 수익 전환 빠르겠는데 라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주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버티는 종목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본전 회복 가능성을 좀 보시면서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굴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왜? 이미 손익은 논할 내 계좌가 넘어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초탈하는 상태로 그냥 계좌를 그냥 보는 거죠. 마이너스 60%, 70%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주식 투자를.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자포자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회는 일단 주식시장에 주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뭔가를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지만 그게 나한테 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랬잖아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로스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회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정받을 때 시장이 어려울 때 멘탈 관리를 잘하고 잘 지켜내고 잘 인내고 잘 좁혀놓으신 분들은 뭡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뭡니까?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절대 실망하거나 잘 사지 마십시오. 시장은 반복되는 거고 기회는 또 옵니다. 다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기회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번을 한번 실수했다면 이 실수를 가지고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면은 또 주식시장은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번에 실수하셨다면 다음번에는 꼭 실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또 새롭게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기회의 시장입니다.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밝게 펴시면은 또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강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한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